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번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써보지 않는 사람은 제가 미워하고, 일단 엄청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없다.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돼요. 막 해보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써보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네, 1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공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상황 보시면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USB가 손상되었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두 번째, 해결 과정. 원칙을 먼저 썼는데 대화 타협으로 문제 해결했다. 원칙을 설정해도 좋고요. 좋고 다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발표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고, 둘째, PPT 자료를 대체할 것을 찾고, 셋째, 임기응변으로 질문 방식으로 유도하고 해가지고 했다. 끝으로 차후에 이거 끝으로라는 건 뭐예요? 향후에 어떤 보완입니다. 보완. 저장을 여러 곳에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결과에서 공직에서 성과는 위기 상황임에도 칭찬과 중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성과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공직에서의 활용은 위기 상황에서 협업, 통찰력을 바탕으로 피해 최소화했었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사전 대응할 필요성을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은 썼는데 여기서 해결 과정에서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넘버링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성과에서는 정량화된 성과를 써주면 좋습니다. 정량. 몇 등.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에서의 활용. 어떻게, 구성원들, 담당 공무원이나, 다 공무원들 내지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가 끄집어 내질 텐데, 경험 사례를요 너무나 많이 할 건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어려웠던 경우. 또 플러스. 자랑스러웠던 거 내지는 뭐 긍지, 보람, 창의. 플러스에 해당하는 긍지, 자랑, 보람, 창의, 내지는 이런 것들,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역경, 내지는 역경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내지는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사례를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각각 하나씩 내지는 2개씩만 하세요. 안 되면 하나, 많으면 2개 하셔가지고 각각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각색해서 마이너스형과 플러스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보람에서 거기서 창의와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던 걸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던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창의는 어떻게 돼? 그럼 보람도 되고 또 자랑도 되고 또 기타 어떤 성과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로 만들어서 다층적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6페이지 유사 문제가 많잖아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역경 극복에 대해서 많이 쏟아지니까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경험. 그 다음에, 경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하나를. 3번 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빨리 써보세요. 핵심 단어만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수정했던 경험, 상황에서
과거에 세미나 안내장 발송 업무를 맡았는데 개최일자를 잘못 기재, 날짜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과정 첫째, 교수님께 급하게 1단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참석 대상자에게 사과 전화, 일정 제한 내 했고, 세 번째, 홈페이지에 공지, 정정 사과 말씀 공지 했다. 해결 과정 결과에서 첫 번째는 여기는 성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가론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쓰셔도 좋습니다. 결과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느낀 점 뭐예요? 사전에 철저한 점검, 실수에 따른 신속한 대응, 그 다음에 어떤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 다음에 조기에 매번 점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끄집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끄집어내셔야 돼요. 내 사례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사례를 하면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해보셔야 됩니다. 4번 해볼까요? 4번 해보셨나요? 여기서는 상황, 고통이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엄청난 방황, 개인적인 엄청난 방황, 좌절의 시기였다. 두 번째,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우선은 사고의 전환, 긍정적인 마인드로의 사고의 전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지. 두 번째, 학비 부담을 위한 노력, 아르바이트 등을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걸 통해 자립심을 길렀고, 세 번째, 역량 강화, 자신의 장학금, 학업에 열중, 장학금을 받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더 열심히 살았다. 결과,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 내지는 공부에 열중,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또 아울러 여기서 결과에서 본인이 자랑할 만한 결과나 정량적인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걸 안다면 저는 4학년 내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도 결석이 한 번도 없었다던가, 학과 결석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어떠한 장학금을 어떻게 탔다, 얼만큼 탔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뭘 수상했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치화될 수 있거나, 아까 첫 시간에 했지만 수상이나 수치, 정량적인 성과를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결과 있잖아요. 결과 있는데 여기 전화위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마지막 동그라미에다가 이런 거를 써도 좋습니다. 감성 있잖아요. 감성적인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감성적인 단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난은 제 삶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다. 가난은 제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제 삶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감성의 단어를 넣는 것도 테크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 테크닉을 기법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감성어를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기선 제가 가난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가난 결과에서 또 통과해 볼까요? 조금 5번 통과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써볼까요? 네, 7번 보시면 근면함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던 경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운동신경이 둔하고 그래서 수영을 배우다 포기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재도약하는데 어떤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추진 과정 내지는 행동이죠.
행동입니다. 행동. 남보다 1시간 먼저 연습하고 내지는 1시간 더 연습하고. 좋습니다. 다음, 더 열심히 했다. 기본 동작을 매일 반복했고 남보다 2배로 열심히 했다. 그래서 1년 넘게 연습해서 모든 과정을 습득했다. 그렇습니다. 결과에서 성과. 1년 뒤에 뭐 우리 수영장에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대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었다든가 해서 자신을 약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느낀 점, 꾸준히 근면하게 했을 때 빠른 이거 토끼하고 거북이 있잖아요. 어떤 그 과거의 토끼와 거북이의 이솝우화는 현재에서도 이것은 그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거북이처럼 늘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실은 공직자는요, 제가 생각하는 공직자는 여러분들 뽑을 때, 여러분 면접에서 신규를 뽑을 때 뭘로 뽑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직에 흐르는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전반에 흐르는 마인드. 공직 마인드. 그래서, DNA랄까요? 마인드?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와 비슷한 이유를 뽑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내지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훨씬 더 정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성향이냐? 제일 첫 번째는 성실함. 대다수의 여러분들 공직사회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성실해요. 그랬으니까 어떤 시험을 통과했겠죠? 어떤 성실함. 그 다음에 성실함과 꾸준함이죠. 꾸준함. 그 다음에 어떤 안정감. 불안정적이고 튀거나 내지는 자신만의 어떤 독특함이 지나쳐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독특함, 이런 것들은 감당이 어렵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평가하는 분들은 50 전후의 분들입니다. 50 전후에 이런 분들입니다. 50 넘거나 이런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보는 눈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오래오래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본인들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DNA를 원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튀거나 그런 거 별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묵묵히 일하는 그런 마인드. 공직이라는 게 엄청 창의성을 요하는 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묵묵히 내가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더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1번 써볼까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한번 옆에다가 막 써보세요. 이 책은 대단히 잘 쓴 책도 아니고 소중한 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합격하시고 버리세요. 여러분, 다 못 적겠으면 단어만 쓰시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도 안 쓰면 안 돼. 나중에 복귀가 안 되고 연습이 안 됩니다. 한 1분, 2분 동안 핵심 단어 딱 해가지고 땅땅땅 쓰고 단어 몇 개 딱 쓰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점 상황이 있습니다. 학술제 참가, 주제 선정, 과제 분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학술제에서의 주제 선정과 과제 분담에서 그래서 해결 과정 아니면 행동이죠.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구성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분석했고 아까 원칙 나왔죠. 형평성과 다수 의견이라고 그랬는데 배려와 대화로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효율성,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 해도 좋습니다. 원칙이나 기준을 아까 배운 것 중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적으로 나누되 학술제의 그 일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나누되, 과거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나누되 형평,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과 효율성에 입각해서 나눴다. 그 다음에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했다. 결과, 성과는 어떻게 돼요? 우수상, 이렇습니다. 수상이죠. 우수상, 성공적으로 발표했고 우수상을 탔다. 내지는 몇 등을 했다. 아니면은 그런 것들입니다. 느낀 점, 소통, 배려, 내지는 이런 결속력, 합리적 기준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하나 더 한다면 어떻게? 공직에서의 활용, 나의 이런 어떤 효율성,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배려 원칙이 그 동료와 동료와의 소통, 민원 해결에 어떤 주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어떤 적용해야 할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네. 그 조직과 조직 간 해가지고 업무 협조나 업무 분장 등으로 타 부서나 다른 조직 상호 간에 충돌했던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축제, 대학 축제 때 먹거리 부스 운영, 위치 이런 거죠. 동아리별로 했습니다. 충돌이 있었다. 해결 과정에서 첫 번째 입장에 대한 분석, 상대의 상황에 대한 분석해도 되고 파악이죠. 상대의 입장 파악. 두 번째 원칙 해주셨습니다. 해결의 원칙이죠. 형평성 좋습니다. 형평성. 다수견은 좀 형평성 내지는 어떤 균형성. 형평성, 균형성 내지는 어떻게 돼요? 아니면은 경제성? 아니면 다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런 기준 원리에 의해서 형평도 좋고 균형도 좋고 아니면은 효율성도 좋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다. 아니면 다수 의견 했다. 그래서 후순위 위치를 어떤 나쁜 위치의 경우에는 다른 걸로 인센티브를 주었다. 물품 대여라든가 집기, 인센티브, 어떤 형평을 고려해서 어떤 걸 줬다. 만약에 공직에서의 적용이라면 나중에 협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업무 분석, 효율적인 업무 분석, 두 번째는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세 번째는 합의점 도출과 업무 조정, 합의점 도출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첫째, 둘째, 셋째인데요. 여기 그거보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더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업무 분석과 양 부서 간의 업무 분석, 2단계 업무 분석, 또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2단계, 3단계. 의견 수렴했으면 어떻게 돼요? 합의점 도출, 업무 조정안 마련, 3단계. 땅. 이 3단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3번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개인 간 갈등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까는 조직 간 갈등, 이번 개인 간 갈등이죠. 갈등 상황은 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다. 동해를 바다로 놀러 갔었다. 네, 이렇게 늦잠 자는 거,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잠 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관광 코스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해결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결 과정에서는 어떻게 절충안을 통해서 중간까지 가는 걸로 타협을 봤다는 거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갈등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세요? 분석, 해결, 보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떤 상대의 입장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서 해결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완책.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완. 잠깐 또 쉬었다가 문제 해결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